자, 이번 시간은 댓글 하나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장 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지금 댓글 달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 제작 퀄리티는 어떻게 결정됐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맞춤 같은 경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좀 필요해서 일단 댓글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H님이 예전에 그 1대1 패턴 제작 거기에 댓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댓글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중간에 뭔가 좀 파일이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 여튼 좀 답변이 좀 늦었는데 비스포크 패턴을 수미주라 제작 방식으로 하면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도 옷을 꾸미시는 분이 이해를 할까요? 옷을 만들 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성복 만드시는 분들이 이쪽에 맞춤복에 오면은 옷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듭니다. 옷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것만 알지 이게 기성복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맞춤복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맞춤이라 하더라도 수미주라 쪽 라인하고 그 다음 비스포크 라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비스포크로 만든 패턴을 수미주라 제작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도 지금 이걸 이해하겠느냐? 자, 그럼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비스포크에서 패턴 좋은 걸 만들어 놨어요. 분명히 패턴을 만들 때 제가 1대1 제작, 패턴 제작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수미주로 해서 만드는 거랑 비스포크로 만드는 거랑 퀄리티 차이가 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재단사가 다르다. 재단사의 기본 퀄리티가 다르다.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다르고 수미주라의 재단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80%만 그걸 패턴으로 구현을 한다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할 정도다. 그렇게 해서 비스포크에서 만약 패턴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수미주라로 만들 건데 비스포크에서 만든 패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미주라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럼 수미주라에서 그러면 다시 뭔가를 작업을 하는 것보다 비스포크 패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단을 하고 다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비스포크로 만든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어차피 수미주라에서 만들 거야 옷은. 나는 수미주로 옷을 만들려고 해. 근데 수미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비스포크 패턴이 있는데 비스포크 패턴을 이용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비스포크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가지고 그러면은 만들 거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스포크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 수미주라에서 구현 못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리고 수미주라 패턴을 비스포크 제작 방식으로 한다는 건 반수제 작업실에서 수미주라 패턴 뜨고 라펠 팔자 버튼홀 정도만 핸드로 한다는 건가요? 이분은 좀 영상을 다 못 보신 분 같은데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를 하셨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수미주라에서 패턴을 만들었어요. 수미주라에서 패턴을 만들고 비스포크에서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한다. 비스포크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니 예를 들어서 역으로 비스포크에서 뭘 하는데 이 사람이 기존에 나한테 너무 잘 맞는 수미주라 패턴이 있어. 그 패턴인데 이렇게 옷을 만들어도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패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는 수미주로가 아니라 비스포크로 뭔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패턴을 뜨려면 그 돈을 갖다가 비스포크로 하는 데에 대한 가봉비부터 시작해서 패턴이미 뭐니 이런 것들 다 돈을 또 내고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 맞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더 실력 좋은 비스포크 라인에서 이 패턴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 아니 그러면 수미주로보다 더 퀄리티 높게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비스포크에서 만약에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일부만 비스포크 그러니까 라펠 팔자라고 하는 건 왜 라펠 팔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라펠 팔자라는 게 캔버스를 말하는 거고 그게 비접착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걸 라펠 팔자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비접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반수제 작업실에서 다 비접착으로 만들고 라펠 팔자랑 그 다음에 버튼홀 정도만 핸드로 지금 비스포크에서 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비스포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기 동네 맞춤 정장점이나 프랜차이즈 맞춤 정장점 그것도 반접착을 가지고 그 비스포크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서나 하는 얘기고요. 우리 쪽에서 비스포크라고 하는 거는 라인 자체가 다르죠. 원래는 공방이 달랐어요. 수미주라 공장하고 그 다음에 비스포크 공장하고 공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수미주라 공방에서 접착 라인하고 반접착 라인도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은 다 합쳐졌죠. 왜냐면 생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수미주라 해서 뭘 하는데 이 부분만 핸드로 하겠다 해가지고 비스포크로 넘어갔다 오는데 너무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 합쳐졌어요. 그래 3월부터는 합쳐서 이제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긴 하는데, 만약에 수미주라 있는 패턴을 가지고 비스포크에서 제작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수미주라 패턴만 가져갈 뿐이지 제작 자체는 비스포크 라인에서 제작이 돼요. 일부만 비스포크로 라인에서 제작되는 거는 수미주라에서 비스포크 옵션, 비스포크에서 사용되는 핸드 옵션들을 적용을 했을 때 그것만 비스포크 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돌아온다는 수미주라 제작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비스포크 제작 방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 주 H님이 뭘 이해를 못 하시냐면, 유어 온핏은요 수미주라에서도 일부 부분을 비스포크에서 만드는 식의 핸드 옵션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비스포크급으로도 아예 풀 세팅해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수미주라, 유어온핏, 온필러 분들 중에서 처음 해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다른 데 가보십시오. 수미주라에서 안 되는 옵션들 너무나 많습니다. 수미주라에서 우리 쪽까지 이렇게 옵션이 제공되는 거는 거의 비스포크급이에요. 비스포크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뭐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게 비스포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비스포크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돼야지 비스포크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걸 자체를 찍으면 거의 다 무시해버렸죠. 왜 무시했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퀄리티 차이가 있을 뿐이고 만드는 어떤 라인 자체가 다를 뿐이지, 사실 그렇게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수미주라고 비스포크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게 비스포크 제작 방식으로 한다는 건 반수제 작업실에서 수미주라 패턴 뜨고, 자, 수미주라 패턴을 뜬다는 건 반수제 작업실에서 패턴 뜬 거 맞아요. 라펠 팔자 버튼홀 정도만 핸드로 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요, 수미주라 패턴을 뜨고 수미주라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라펠 부분 비접착하고 그 다음에 버튼홀만 핸드로 하는 게 수미주라 방식에서 제작이 되는 거고, 비스포크 제작 방식이라는 건 아예 모든 게 비스포크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라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스포크 제작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수미주라에서도 비스포크에 지원되는 옵션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비스포크라고 부르진 않아요. 수미주라인데 비스포크 옵션을 썼을 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겁니다. 유어 온핏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미주라, 비스포크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수미주라에서부터 이 비스포크까지 이게 MTM, 그러니까 접착 방식의 MTM부터 시작해서 비스포크까지 그 세세한 과정을 자기 구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MTM 방식인데 접착 방식이에요. 접착 방식인데 버튼홀 부분은 핸드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스포크라고 하냐? 아니죠. 우리 쪽에서 그걸 비스포크라고 하지 않고 그걸 비스포크 제작 방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수미주라 제작 방식입니다. 단지 비스포크에서 사용되는 옵션을 수미주라에 적용시켰을 뿐이죠. 단지 그거에 유어 온핏에는 시스템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역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걸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쪽에 가입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옷을 제작 주문하고 난 다음에 일반 자기가 다 사는 데에 맞춤 정장점 쪽에서는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 옵션이 유어 온핏에서는 클릭만으로 다 지원되더라. 수미주라인데, 비스포크도 아니고 수미주라인데 다 지원되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유어 온핏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품 수미주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 문제가 아니라 재단사와 도매하시는 분이 조합과 호흡이 중요할 텐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를 드리고 싶냐면은 A라는 재단사가 있고요, B라는 재단사가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A라는 재단사가 재단하는 거랑 B라고 하는 재단사가 재단하는 거랑, 그 다음에 봉제나 마무리나 이런 것들은 또 C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재단을 하고 이 C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옷을 만든다 하더라도 둘의 퀄리티는 다릅니다. 이게 맞춤의 어려운 점이에요. 반대로 A라는 재단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옷을 봉제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 재단을 했어요. 패턴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재단을 했어요. 어떤 옷은 B라는 사람이 봉제를 했고 어떤 옷은 C라는 사람이 봉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 둘의 퀄리티는 다릅니다. 이게 맞춤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퀄리티를 일정하게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이 재단사와 봉제사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팀이 일정한 퀄리티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코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라인 작업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착 라인이 있고 반접착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스포크 라인이 있다고 지금까지 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 라인이라는 게 결국엔 팀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 팀이 만들어야지 똑같은 퀄리티, 일정한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 또 만들었다 하면은 또 퀄리티가 또 달라진단 말이죠. 이 팀이 얼마나 서로 손발이 맞고 이게 어떤 일정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어 오온핏에서 나름대로는 나중에 일이 커지고 그러면은 저희만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외주를 줘서 다른 공방에서 옷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와서 우리 내부에서 일정한 퀄리티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유어 오온핏만의 어떤 생산 라인을 갖출 예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는 충분히 많은 이 현업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어떤 방식, 그러니까 비스포크냐 아니냐, 맞춤인데 비스포크냐 아니냐라는 양분화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유어 오온핏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왕 만들어진 패턴인데 그걸 왜 활용을 안 하냐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접착이든지 반접착이든지 아니면 비스포크든지 이거를 핸들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이 아니라 또 중간에 중심에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또 나름대로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옷을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장 제작의 퀄리티라는 게 맞춤 같은 경우 그래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보다 더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기성복을 사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에 뭔가 딱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아무리 전문가, 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가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럼 영국과 같이 4번, 5번의 가봉을 보면서 옷을 만들면 얘기가 다르죠. 거기 같은 경우는 미니멈이 800만 원, 그 정도 돈을 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적정 수준의 가격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서로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뭐 완벽한 이 맞춤이니까 나 지금까지 기성복 입었는데 맞춤이니까 뭔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실패할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맞춤이란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어 온핏은 그걸 나름대로는 도전적으로 뭔가를 했고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 사례가 없느냐?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셀프 채점 한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냈었죠. 그렇지만은 그걸 만들어내다 보니 셀프 채점만 한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니까 엄청나게 뭐 힘은 들지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게 투입 대비 어떤 아웃풋, 우리는 또 마진도 적은데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노동력에 비해서 얻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특이 체험 같은 경우는 가봉을 봐라 이거죠.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가성비 없으면 나름대로 안 따지나요, 그런 것들을? 투입 대비 너무 하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가봉을 보라는 거죠, 편하게. 어차피 가봉도 하나의 추가적인 비용이니까 그리고 거기엔 또 나름대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했다가 그냥 저랑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는 이제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유어 온핏에서는 다시는 옷 제작 안 해드려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춤을 해가지고 뭐 그런 약간 불만족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또 뭔가를 또 서로 맞춰나가면 한 번만에 퍼펙트하게 맞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비스포크 샵에서 받는 정도 돈을 낸다. 그럼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그쪽보다 그 정도 가격 아니래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면은 절대 그 정도 다른 데랑 똑같은 가격이라 우리가 더 쌀 거다. 그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름대로는 유어 온핏은 IT 시스템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영역 자체를 많이 파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